나 여자예요. 40 넘은 여자. 당신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못난 여자예요. 막 떠들고 있는 내 입술이 갑자기 부드러운 그의 입술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넓은 그 가슴으로 나를 포근히 껴안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불금 8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남편하고 딱 붙어 살고 있는 50대 여인입니다. 우리 남편 나보다 나이가 15살이 많습니다. 몸 관리를 잘해서 50대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저를 예뻐해서 아직도 틈만 나면 밤일을 해줍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산 지는 40살부터였습니다. 사실은 내 시아버주님인데 같이 살게 된 기막힌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볼게요. 젊었을 때 여대 디자인과를 나와서 문구제조 회사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이라 많은 남자들이 구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하게 나이든 기혼의 과장님 부장님이 절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동갑내기 회사 동료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별로인데 하도 남편이 달라붙으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사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나이든 기혼 직원들이 저에게 잘해주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나는 원래 서울 출신이고 남편 고향이 경기 북부였습니다. 결혼 전에 연애할 때 예비 시댁에 가니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막내인데 위로 형님들 누나 둘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아주 연로하셨습니다. 시골 농협에 다니시는 큰형님이 거의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습니다. 인사하러 가니 온 가족이 저를 반겼습니다. 특히 큰형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마치 며느리 온 것 같이 반기고 좋아하셨습니다. 조그만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맞벌이를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해서 조그만 디자인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 시절에는 부부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게 힘든 분위기였습니다. 아주버님이 저희 신혼살림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저희 전세자금도 아주버님이 보증서서 대출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주버님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나 동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없어서 그 느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아버주님 하는 거 보니까 가장이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시아버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 가면 꼭 시아주버님을 만났습니다. 이자 보내는 날은 꼭 아주버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꼭 정성어린 답장을 보내주십니다. 그 외 잡다한 집안일로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을 남편이 알고 좋아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극이다 내가 맨날 아버주님 좋다 하니까 남편이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에서 나이든 부장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대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남편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행의 시작이 내 팔자가 꼬이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이유 없는 질투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도 고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안정된 평생 직장 버리고 나왔습니다. 이 조그만 직장은 불황으로 언제 회사가 문 닫을지도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계속 기분 나쁘게 나를 비꼽니다. 저 남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에 실망감이 점점 차오릅니다. 낡은 빌라는 여러 가지로 잦은 고장을 일으킬 때마다 짜증은 차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씩 아주버님이 보내주는 문자와 농산물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버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왔는데 보니까 우리 회사 근처인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날 회사가 문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우울했습니다. 아주버님 전화에 너무 기뻐서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물어봅니다. 언니 어떤 분인데 그렇게 생기가 돌아? 응, 우리 멋쟁이 아주버님. 아유 일났네. 언니 사랑에 빠졌네. 뭔 소리야? 아주버니라니까. 아주버니는 남자 아니야? 언니 눈빛이 반짝반짝하는데. 시끄러워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퇴근 시간 땡 하자마자 달려나갔다.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주버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인같이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아, 고마워라 아주버님. 오늘 저를 보러 오시다니. 마치 든든한 장군이 저를 지키러 온 것 같아요. 아주버니 밥 사주세요 아니 술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근처 명동에 가서 매운 낙지볶음에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을 부르자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왠지 남편이 있으면 이 기분이 확 구겨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버니한테 마치 큰 연인한테 털어놓듯이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취해 갈수록 횡설수설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그날 결국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아주버님한테 엎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쪽에서 만져 엎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등이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아주버님은 저를 데려다주고 그 길로 경기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님한테 엎혀 들어온 저를 보고 남편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자기 형제들한테 이 일을 엄청 부풀려서 떠들어댔습니다. 나는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겨우 출근했다.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떠드는 내용을 들어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남자가 의처증이 있구나. 남편의 꼬드김 때문에 두 형님과 두 누나의 오해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자상하시던 큰 형님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씨앗을 보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고 했습니다. 저를 시아버주님들 유혹한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가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완전 눈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도 대판 크게 싸우고 각방 쓰기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아내를 따뜻히 감싸줄 생각은 안 하고. 그 뒤로 보니 남편의 의처증은 부쩍 심해갔습니다. 시시콜콜 간섭하고 퇴근 시간 체크를 합니다. 회사 회식이라도 있는 날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점점 사는 게 짜증나고 부부 사이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 뒤로 아주버님과 연락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직장 생활도 점점 힘들어가고 회사는 도산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이직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편한테 이사를 가자 했더니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이래저래 열이 꽉 받치고 있는데 하루는 회식을 했습니다.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그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아예 핸드폰 꺼놓고 마셨습니다. 1차, 2차, 3차가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모텔이었습니다. 위에는 과장님이 한참 운동 중이었습니다. 아차 결국 내가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왕 벌어진 거저도 그동안 각방 쓴다고 쌓인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격렬히 과장님과 몇 번이나 고우고우를 했습니다. 그날 결국에 집에 못 가고 아침에 바로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남편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일생을 같이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갈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혼자서 이곳저곳 직장 다니며 그냥 세월을 보냈습니다. 재혼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적당히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기 시작하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슬프지만 그래도 내세가 나고 꿋꿋이 살았습니다. 너무 외로운 겨울밤에는 가끔씩 그날 포근했던 아주버님 등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나와서 몇 달 놀았습니다.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활력이 약하고 너무 감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언니가 하고 있는 노래방에 친구하고 갔습니다. 언니가 그날 도우미가 안 온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일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고 벌이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시작한 게 계속되면서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술에 찌들은 생활에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참 발을 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손님방에 들어갔는데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아주버니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주버니가 저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재수씨 이게 무슨 꼴이에요? 이러려고 온 집안을 박살내고 이혼했나요? 아주버니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외쳤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내 꼴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말없이 쳐다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주버님이 내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포장마차에 가서 둘이서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소주를 한 병 두 병 먹으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나는 서서히 술이 취해 갔습니다. 내 습관대로 서서히 조잘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취해 갈수록 나는 떠들고 아주버님은 듣기만 했습니다. 순식간에 취해서 아주버님이 나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어딘가에 내려서 걸어가는데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말없이 아주버님이 등을 돌려주셨고 저는 그 넓은 등에 엎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포근한 등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포수같이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주버님 등에 엎여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못난 내 모습에 죄송하다고 이 꼴로 살아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주버님 등에 엎여서 운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아침이 오고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방에서 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부시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주버님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했다며 같이 먹자고 하십니다. 그 아침에 먹은 황태국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을 먹고 조근조근 둘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퇴직하시고 이 대학가 원룸 건물을 매입해서 관리하며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때 내 사건 이후로 형님과는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제 혼자 살고 있다 합니다. 저로 인해 아주버님의 노년이 외로워지신 것 같아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우미 하는 것 절대 못 본다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아래층에 원룸 하나 비워주고 방세 안 받을 테니 까이사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층에 편의점에 알바를 하라고 하십니다. 재수씨 이 꼴로 사는 것 절대 용납 못한대요. 항상 진심으로 재수씨 어디선가 잘 살아주기를 기도하며 살았대요. 그의 따뜻한 진심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세상 천지에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하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아주버님 앞에서 자존심 버렸습니다. 이 사무치게 춥고 외로운 겨울에 저 넓은 따스한 등이 지금 내게 필요했습니다. 그날로 아주버님 차로 이사를 하고 신나는 내 인생은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알바하고 남은 시간에는 원룸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24시간 그 건물에 그와 나는 같이 붙어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 너무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정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하던 나는 그와 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나는 무척 밝아지고 새처럼 그에게 매일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안정이 되니까 그를 향한 또 다른 본능이 진작부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로 잰 듯이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같이 술 한잔하고 싶은데 그가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계속 금주입니다. 온 몸이 그를 향해 불타오르건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룸은 방이 20개 되는 큰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니 새가 참 잘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방이 없는데 학생이 왔습니다. 그가 방이 없다고 다른 집에 가라고 하자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방 줄 테니까 학생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연이 너 이 집 떠날 거야? 하고 놀래서 묻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자립하려고요. 왜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뭐가 갑자기예요? 벌써 전부터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아 버린다. 학생 보고 내일 당장 이사오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다 하고 5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를 보니 완전히 혼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왜 잘하지 못했어요? 미연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러니? 나는 너에게 온갖 진심을 다해서 대했어. 전혀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떡하죠? 오히려 저를 모욕하셨죠. 그 수많은 밤에 왜 저를 혼자 두었나요? 그리고 오늘 밤도 나를 혼자 두려고 하고 있죠. 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못해요? 나 여자예요. 40 넘은 여자. 당신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못난 여자예요. 막 떠들고 있는 내 입술이 갑자기 부드러운 그의 입술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넓은 그 가슴으로 나를 포근히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혼자 속을 태우던 그 품으로 나는 기절하듯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새벽이 올 때까지 나는 아낌없이 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원도 없이 한도 없이 40살 여인의 열정을 제가 되도록 불살랐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짐 싸서 5층 그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의 명령으로 완전 금주했습니다. 그 또한 나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들어 40살 내 갈증을 식혀줍니다. 가볍고 감정에 잘 치우치고 내가 그를 만나서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사랑해요. 구독자 여러분, 끝까지 읽어주셔서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멋진 연애는 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연애도 못합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은밀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